자, 보조금액의 처리는, 자,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17장에서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인데, 제가, 여기 보시면, 수익 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 수익, 관련성이 없으면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대응되는 비용, 급여를 보조해 준다든가,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비용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영업의 수익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업수익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하지 말고 바로 그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자, 표시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사회적 기업 관련 법령에서도 이제 요거를 이제 운영 그 지침에 요거를 갖고 온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회계 기준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예상으로는 이걸 굳이 갖고 온 이유가 여러분들 아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보조금을 받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세 혜택을 주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면받을 때 이 이익에 감면받는 이익에는 반드시 보조금을 차감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혼동해가지고 섞어서 감면받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자꾸 헷갈리려면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그거를 차용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말고 어디에 반영해라? 비용에 직접 차감하는 쪽으로 반영을 해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기업회계 기준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아마도 그러한 자꾸 혼동이 오다 보니까 그 당기손익에 들어가서 괜히 그 감면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그냥 그 비용에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해서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막자. 그래서 지침을 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적용대상 상계처리 대상 보조금, 특정 비용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금, 4대 보험 지원금, 전문 인력 지원금 이런 것들, 각종 특정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상계처리 비대상, 즉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 해당 지원 특정 용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또는 영업수익으로 잡아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6년 재무제표부터 적용이니까 2017년 보고할 때부터 적용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요거예요, 바로. 자, 이전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500만 원 보조금 받았다면, 자, 인건비 비용 보전 지원금 500만 원 받았어요. 이전에 2016년 이전에는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면 요 당기순이익에 이 500만 원의 영향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감면받을 때 이 이익을 원래는 이 500만 원을 차감했어야 되는데 차감하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감면을 받았더니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을 차용해서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바로 직원급여 밑에다가 마이너스 500을 치라 이거지.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 직원급여에 관련한 보조금이었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500을 쳐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마 요거 그 교재에 있으실 텐데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특법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그런 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사회적 기업인데 물론 사회적 기업 이제 조금 소규모의 사회적 기업들은 대부분 이익이 나지 않죠. 결손이 많으시긴 하나 혹시라도 이익이 나는 사회적 기업이었다면 새 감면을 받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종종 그러한 기업들 왔을 때 검토해가지고 감면받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경력 청구하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경정 청구라는 말은 내가 세금을 이렇게 감면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낸 거를 다시 돌려받는 게 경정 청구인데 이 경정 청구가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5년 이내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경정 청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적 기업인데 내가 그러한 법인세를 냈는데 혹시라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금.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급여에 영향, 직접적인 관련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감해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원급여 등 관련 비용 계정 밑에 차감 표시. 자, 이게 차감 표시는 내가 일부러 마이너스가 아니라 원래는 대변에 들어가야 되는 걸 차변으로 넣으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분계를 하실 때 차변에다가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변의 항목을 차변에다가 표시하면 그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급여 또 동일하게 하면 이게 400으로 순액으로 표시가 돼요. 순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라는 대변 항목을 만들어서 그걸 차변에다가 표시하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한번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인력 지원금도 똑같이 직원급여와 직접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직원급여 밑에다가 차감 표시를 해라. 아시겠죠? 사업개발비 지원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사업개발비가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비용으로 내가 보조금을 받았다. 그럼 홍보물 제작은 광고 선전비에 들어가죠. 또는 도서 인쇄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 광고 선전비가 있다라면 광고 선전비 밑에다가 차감 표시하시면 되고, 이것이 도서 인쇄비 쪽에다가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한다면 도서 인쇄비에다가 500만 원 차감 표시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산 관련 보조금 회계 처리 예시. 자, 자산 관련 아까 같은 거 이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자, 이전에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정부 보조금 받았죠?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차감 계정이란 말을 썼다라는 건 이것이 나중에 가면 요 밑에 차감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서 차감 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계는 이런 식으로 표시했지만 이 빨간색으로 차감 계정으로 썼다라고 하는 건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예요. 이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그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분계 표시는 이렇게 되나 차감 계정의 의미는 이게 차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표시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대변에 표시했지만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아까 요것처럼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금. 요거 똑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계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만약에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면 이렇게 차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관련 비용 차감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계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표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글로써 표시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상계 처리 예시를 보여드렸고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거는 우리 사회적 기업 보조 회계 처리 안내 사회적 경제연구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료가 안내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법상 특례.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조특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줄임말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건 법의 특징상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이 특례법은 대표적으로 일몰기한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법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진짜 내년까지밖에 안 되나요? 만약에 이게 혜택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면 매년 말 우리 국회에서 올해 이제 보통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7월 달, 매년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올해 7월 달에 22년도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고요. 그 세법 개정안을 갖고 연말에 국회에서 그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면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개정안에 보면 자, 이 세법은
좀 더 특례법은 좀 더 연장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되면 계속 연장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한시적인 법이니까 이거 굳이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일몰기한이 종료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법이다. 그래서 항상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보다시피 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세제 혜택이 없어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법상 특례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은 내국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도 해당되고 개인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3년간 세액을 100%, 2년간 50% 이런 식으로 세액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사실 아시겠죠? 감면 한도가 있어요. 1억 원. 그리고 이게 고용증대, 우리가 요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고용증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액 공제 감면 혜택들이 한도를 좀 두면서 인원을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면 근로자로 취직시켜주면 한도를 좀 더 늘려주는 그러한 특징을 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억 원에 상시근로자 수 1명당 2천만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럼 여기 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 업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면 적용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되는 뭐 당연하겠죠. 부정한 법으로 인증을 받았다거나 또는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감면 혜택이 이제 취소가 되고 이건 추징당하겠죠. 만약에 이제 인증 요건 갖추지 못했는데 감면 넣었다. 그럼 당연히 이건 추징당하게 되겠죠. 자, 이 지방세도 감면이 있어요. 지방세도 감면. 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0월 30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데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거는 뭐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 판정하는 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있고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요거 적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만약에 그 부동산 사회적 기업이 부동산 취득 업무에 사용할 부동산 취득 사업장을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 50% 경감입니다. 대신 이제 뭐 사후 관리가 들어가죠. 만약 이거를 뭐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회적 주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시 이거를 뭐 양도한다거나 상속 뭐 증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추징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세 50% 경감하고요. 재산세에 대해서도 25% 경감하는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잘 살펴보셔가지고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다면 5년 이내라면 경정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간혹 국세에서는 놓치지 그래서 좀 잘 찾아서 감면시켜주는 반면 이 지방세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방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방소득세 감면. 여기 보다시피 지특법이라고 하는 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세 특례제한법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 독립세원화 되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이제 세액 공제 감면을 다 정비를 했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감면을 없애버렸어요.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없어졌다. 그래서 지특법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 중 손문산이 특례가 있는데, 즉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도 해당이 돼요. 이거는 뭐 반드시 사회적 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비영리법인이다. 그 근간이 비영리법인이다라고 한다면 고유목적 사업 중 손문산이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났어요. 그럼 이걸 법인세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수익사업에서 난 그 이익을 내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
비용을 미연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이라는 건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정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거하고 조금 뭐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이거를 좀 잘 이용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사회적 기업 우리가 그 운영 지침방 사회적 기업법에는 육성법에는 그게 있죠. 배당 가능 이익이 나면은 3분의 2 이상을 2년 이내에 그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이상을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냥 법인세, 세금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크게 하려고 할 때 정작 돈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용을 하시면 세금도 좀 아낄 수 있고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배당 가능 이익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게 무조건 전액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금액만큼만 그해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당연히 이거는 5년 내 미사용하게 되면 다시 다 입금으로 사용하게 돼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이 추징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자,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 그 다음에 교육 용역은 어떻다? 부가세 면제입니다.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의로 여기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 세법상 특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나 아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산입 특례처럼 비영리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도 비영리 법인이라면 해당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